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싱하이밍 중국 대사 초청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초청 영향 주신 대사님과 쌀쌀한 날씨에도 토론회 참석해 주신 매일미디어 취재해 주신 언론인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교롭게도 중국 제20차 당대회 나흘 뒤에 열리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는 중국의 정치 체제나 대내외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 제3기 체제가 연동되고 또 공동부유나 중국식 중국 공산주의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들도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간 사이에서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간에 가치의 거리는 멀어지고 협력의 공간이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늘 토론회가 중국과 한국과 중국에게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토론은 대사님의 모두 발언, 그리고 패널의 질의 답변, 그리고 블로거 질문 순으로 해서 평소와 같이 11시 50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사님이 워낙 한국과 출중하셔서 오늘 통역 없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사님은 1986년 외교부에 입국하신 이래 20년 이상 한국과 북한 업무를 맡아오신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였습니다. 특히 한중 수교 당시 주한 중국 대사관의 3등 서기관으로 부임하기도 하셨습니다. 2018년에 주몽골 대사를 임명하시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주한 중국 대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세정 중앙일보노조위원입니다. 박민희 한겨레 노조위원입니다. 유동의 MBC 선거기획관장이십니다. 박영렬 경향신문 경제부장이십니다. 그럼 첫 순서에 싱하이밍 대사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리 글로브에 와서 여러분들 모셔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응원기도 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한국이 베테랑 오래민들이십니다. 그리고 중국과 중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알고 계시고 촉촉한 견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노벨 대화 많이 하는데 우리도 노벨 대화 비슷하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자유롭게 우리 국민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모시고 대화를 해보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또 여러분이 질문을 대답을 올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 계시는 제24 당대회 주일부사장 제24 전국 대표 대회와 중한 관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중국 공산당 제24 전국 대표 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이 깊이 있는 연구와 건설을 통해서 중국이 정치 경제,
당대회 20차 당대회 오목 보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은 시진핑 총서기님이 오목 보고에서 개혁, 개방, 안보와 같은 단어를 각각 얼마 몇 번씩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프로 정신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게 감탄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여러분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회의가 중국 공산당, 중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갖는 중요한 의의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세계의 전한 메시지는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든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식 현대화를 잘 추진하고 우리의 일을 잘 해결해서 모든 국민이 현대화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현대화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한국은 모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두 손으로 또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중국식 현대화에도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기본 상황과 역사, 문화, 가치관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의 현대화이고 전체 국민이 공동 부여를 추구하는 현대화이며 흉학적 발전이 길을 굽는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이미 현대화를 이룬 서방 국가들이 그분들의 인구가 적은 현대화, 빈부격 차가 큰 현대화, 다른 나라 약탈을 통해서 현대화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 대국이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기도 합니다. 백지장도 말되면 맞다는 속담처럼 인구가 많으면 큰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을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국가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을 경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중국에도 한국이 10년도 못 가서 발견난다는 말이지만 중국에서 심리마다 환경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발전이 불균형 심해서 아무리 큰 성과라도 14억 명으로 나누면 미미해집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2천 달러에 불과해서 세계 60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화를 실현해서 국민들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24 당대회가 개막되자마자 미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멍별히 긍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께서는 미국이 리더십을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이후 국가 외무장관들은 회의를 열어서 중국이 미국과 경쟁할 태세가 갖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서 모든 세계 패권자가 되려고 다른 나라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모두 우리는 유교 문화를 계승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本성을 선한다고 믿고 人之初性本善. 공자님 말씀은 삼다경의 처음입니다. 人之初인시 추구 선本성. 인간은 본성을 선한다고 믿고 사회와 인류가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과 모두의 단결과 협력으로 더 아름다운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류 원민 공동체 이념을 제시하고 글로벌 발전 이니시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시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과 함께 각자의 국가와 이 세계를 더욱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방이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좀 다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족자 생존을 믿고 늘 대립과 경쟁의 시각에서 남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심과 학기를 가지고 중국과 중국 국민을 대합니다. 또 그들은 매일 중국이 이데올로기 수출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중국이 정치 경제에 몸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혁명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십니다. 자신을 민주주의 등대라고 교만하며 보편적 가치를 운용하고 있는 것도 그 나라입니다. 누가 이데올로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이 체제가 모든 국가가 다 통한다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 적이 저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국이 자국이 상황에 맞는 체제와 발전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체제는 존중하고 한국의 체제도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따라서 계속 발전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은 자신이 노력으로 자신이 길을 걸어서 성공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선의의 비평과 제안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중국 국민들은 중국共产党의 리더십하에 자신이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